본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KYC 인증이 정말로 사기인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지금 현재 KYC 인증 사기 이런 논란, 이게 진짜 인증 방법이 사기라는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은, KYC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것 같은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요번 시간은 심층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보낸 KYC 이제 인증 방법이 사기라고 하는데, 인증 방법 자체가 사기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부분 다루려고 좀 최대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문제의 글은 바로 이 글인데요. 이렇게 KYC 인증 방법이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이거에 대한 실체가 없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답글은 달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말이죠, 다들 아실 만큼은 잘 아시겠지만 KYC 인증이라는 거는요, 원래 뭐냐, 이 KYC 인증은 뭐다? 고객 확인 인증입니다. 고객 확인 인증, 고객 확인 제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정말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이용자가 진짜 실제로 그 이용자가 맞는지 살펴보는 거, 이것을 바로 KYC 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캠이라고 하는 이유, 당연히 저도 예측이 갑니다. 이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요거에 대한 자료를 어디에도 찾기도 힘든데 몇몇 그냥 파일을 깎아 내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YC 인증이라는 거는, 자, 보통 거래소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거래소에 KYC 인증하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몇 시간 안 돼서 인증 승인됩니다. 보통 몇 시간이 안 걸려요. 몇 시간 채 안 걸리는 인증. 그리고 처음에 KYC 인증이 도입됐다라는 무료 채굴로 하는 곳들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거의 몇 달을 우려 먹었죠. 그 외에도 다른 KYC 인증들 보면은 몇 달을 우려먹은 무료 채굴 코인들은 굉장히 많고, 거래소도 보통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해외 거래소 이제 포함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게 KYC 인증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KYC 인증, 그럼 믿고 받아도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각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이 KYC에 대해서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인증 순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다라는 이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KYC 인증을 먼저 이미 받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는 레퍼럴이 많아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고, 또는 너는 KYC 인증 잘 안 되는 이유가 레퍼럴이 이렇게 안 돼서 그런 거다, 또는 너의 팀원들이 다 안 돼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각종 루머들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그 루머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 KYC 인증은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KYC 인증은 랜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KYC 인증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공지에 따른 거, 공식 공지만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요, KYC 인증은 수많은 무료 채굴 코인들이 많습니다. 자, 이 무료 채굴 코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들이 여태까지 KYC 인증, 그 다음에 동일하게 입금되고 동일하게 출금되고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여태까지 다른 선례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신청한 순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통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KYC 인증 방법, 방법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얼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분증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 있죠. 여권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거 보통 절차상 다 하거든요. 근데 여권만 다만 안 할 뿐이고 다른 것들 이제 내가 얼굴을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도 뭐 셀카 들고 사진 찍고 해외 거래소들은 이렇게도 종종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사기다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뭐냐면 파이코인 자체가 어때요? 인증. 이 KYC 인증을 왜 받냐라고 이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요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네오핀 같은 거 KYC 인증 왜 받습니까? 자, 더해 같은 거 과거에 왜 받았어요? 휴대폰 인증? 이런 거 다 받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KYC 인증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스캠이라고 안 하고 다 즐겁게 해놓고서는 갑자기 유독 파이코인에는 너무 엄격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실 좀 이해는 안 갔어요. 다만 반대적으로 봤을 때 이 파이코인이 어떻습니까? KYC 인증 뭐 너무 한참 걸리고 너무 질질 끌고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승인 평가, 승인을 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점이 들어가게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가 판단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 KYC 인증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개인정보에 대한 도용이 되고 뭐 이런 게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KYC 개인정보에 대한 니콜라스 코어팀 메시지 모음에서 캔리님이 올려주신 글이 있었어요. 이것은 파이파파 카페에 가보면 나와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문의하거나 의문을 나타내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레퍼럴드 KYC 때문 뭐 그래서 니콜라스 코어팀이 메시지를 종합 정리했다라고 했고 특정 기업에 대한 신뢰는 개인이 각자가 판단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 아래도 잘 나와 있는데 자, 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을 위해 코어팀은 개인 검증자가 KYC 대상자의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KYC를 설계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KYC, 이거는 니콜라스 씨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KYC에는 활력 감지와 같은 몇 단계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한 모든 단계가 필요하고 검증 단계를 개척할 선구자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의 아이디를 난독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2022년도 1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1년 10월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이렇게 떠들었다 이러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이코인은 그냥 채굴 안 하면 되고 파이코인 계속 까시면 됩니다. 굳이 채굴할 필요는 없고요. 자, 개척자의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노출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진 있는 신분증이 데이터 양식에 명시된 유형과 동일한지 신분증에 대한 사진이 실제 본인과 같은지 확인한다 뭐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계 자동화 구성 요소 후에 2차례의 인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2명의 인간 검증인 뭐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2021년 11월 2일에 KYC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소셜체인 개인정보 관련 주요 내용만 요약한다 해서 소셜체인에서 이렇게 KYC 인증 승인 업체 뭐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모회사, 계열사 소셜체인은 파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듯이 뭐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정보 사용 방법 한번 보시면 되겠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소환장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과 관련 법률, 합법적인 요청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뭐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에 대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소셜체인의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2022년 3월 14일에 최종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파이 KYC 지갑과 파이 KYC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마인파이에 대한 파이 앱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컨텐츠 메시지, 뭐 귀하의 이름, 전화번호, 페이스북 이름 등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면 또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자, KYC를 실행하면서 촬영한 신분증의 사진이 마스킹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통과 대신 검토 중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는 제출한 신분증 사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고, 여권의 통과가 잘 된다는 떠도는 이야기는 여권의 촬영 결과가 난독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서 신분증의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좋아졌다라고 써있어요. 제출 시에 촬영되는 신분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사진에 촬영된 품질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 자, 보시면 아이디에도 사진이 제공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어떤 경우는 인간 검증자가 QI 데이터를 보기 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QI 데이터의 수정된 버전을 인간 검증자와 동의하는 경우에만 KYC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할 것이다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아이디 카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은 아이디의 모든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고, 알고리즘이 불가능한 경우라면은 사진을 제대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좀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독화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출을 누르면 된다라고 돼 있고, 마지막으로 아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모두 정리했다라고 해서 뭐 불신과 경계심이다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는요 이미 많은 곳에서 유출이 됐어요. 농협 사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대기업, 뭐 여기 모기업, 공기업까지, 심지어는 최근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불법 취득, 민간인 개인정보 흥신소에 판 구청 공무원 징역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공지입니다. 자, 공무원이 징역 5년을 갔대요. 야, 너무 형량이 적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공무원 치고는 형량이 되게 크고, 이러면 그냥 공무원이 박탈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으로 손에 넣은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받아온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했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약 4억이죠. 4억. 4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면 4만 원이니까요. 4천만 원은 아닐 것 같고, 근데 4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오기입된 것 같은데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뭐 여기 이석준은 해가지고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흥신소를 통해서 피의자의 주소를 알아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으며, 개인정보를 누설해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서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2심 역시도 동일하게 돼 있고, 3심은 어떻게 됐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는 어떻다? KYC 인증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거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애초에 카카오부터 구글은 왜 가입했으며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아이디 로그인해서 댓글 싸지르는 거,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맞다, 무조건 이게 틀리다 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다? KYC 인증은 분명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파이코인을 가져갈 수 있고, 파이코인 외에도 다른 곳들도 기본적으로 KYC 인증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일반적이고 대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KYC 인증은 어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파이코인이 KYC 인증으로 인해가지고 정보를 탈취한다? 그건 진짜 역대급 전 세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내리고 싶어요. 파이코인이 KYC 인증이 사기다, 그리고 파이코인이 뭐 KYC 인증 외에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책으로 더 이상 안 하시고 계속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믿음이 있고, KYC 인증 난 기다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면 돼요. 저는 근데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KYC 인증이 사기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KYC 인증 절차 있죠? 이 파이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모두 사기가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되, 저는 이거를 뭐 그렇게 좋게도 보지 않고 나쁘게도 보지 않는다, 그냥 요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을 키워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